정부에서 추진하는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 강화가 결국 고령의 개인 택시 기사의 생계를 위협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6월 13일 정부 서울청사별관에서는 노인안전종합대책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노인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이 논의됐고 국민안전처 측은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현행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65세를 기준으로 미만은 10년마다, 이상은 5년마다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70세 이상의 경우 갱신 주기를 3년으로 신설하겠다는 것이 이번 공청회의 결론입니다. 또한 형식적인 적성 검사 기준을 강화해 야간 및 동체 시력, 청력, 치매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한노인회는 7월 4일 2016년도 3차 이사회를 열어 사업용 차량은 다수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점을 고려해 70세부터 매년 운전면허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택시업계는 즉각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정부의 정책이 사실상 택시 죽이기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택시기사 중 40%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 운전자이기 때문입니다. 고령 택시기사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실상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 택시업계의 우려입니다. 단순히 적성 검사 빈도만 잦아지는 것이 아니라 운동신경, 시력, 청력 같은 것을 검사한다는데 이는 고령 택시기사들의 면허를 빼앗고 나아가 노인 택시기사를 내쫓으려는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 택시업계의 반응입니다. 고령 택시기사들의 권익이 심대하게 침해받고 있는 현실에 조합원들의 권익을 지켜줘야 할 서울개인택시조합은 대책 마련 없이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조합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STBS 김지영입니다. 택시의 업권을 침해하는 콜버스가 정식 출범합니다. 낮 영업도 허용함에 따라 택시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박수진 기자 전해주세요. 심야 콜버스가 정식 출범합니다. 지난해 12월 등장한 심야 콜버스는 스마트폰의 이용자들이 목적지와 탑승 시간을 입력하면 전세 버스업 등록을 한 버스가 비슷한 경로의 승객을 모아 운행하는 방식입니다. 지난달 심야 콜버스 운영 사업자가 낮에도 콜버스로 영업하고 요금은 자율신고제로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 예고를 마친 뒤 7월 중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익성을 이유로 낮 시간대 영업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용한 것입니다. 현재 콜버스랩은 전세 버스 4대를 빌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서울 강남, 서초구 일대에서 시범 운행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첫 4km까지는 기본 요금 3,000원, 이후 1km마다 추가로 800에서 900원이 오르는 방식인데 이는 일반 택시 요금의 70% 수준입니다. 낮 영업을 허용함에 따라 심야의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고자 했던 애초의 취지와도 어긋난 것입니다. 결국 콜버스는 택시의 영역을 침범한 업종이며 10여 대의 택시가 태울 수 있는 승객을 한꺼번에 쓸어 담는 택시의 업권에는 절대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존재입니다. 콜버스를 목숨 걸고 막아야 할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오히려 이현수 이사장이 콜버스 업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으로 조합원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STBS 박수진입니다. 조합에서 어처구니 없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LPG 충전 사업을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대의원대회의 안건을 상정한 것입니다. 최영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27일 28일 강원도 영월 동강에서 1박 2일 동안 대의원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 부의된 안건 중에는 조합에서 운영하는 LPG 충전 사업을 별도의 법인으로 만들어 조합과는 별개로 운영하자고 이현수 이사장이 대의원들에게 안건 상정하였습니다. LPG 충전 사업을 법인으로 만들자는 이 안건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법인을 만들면 LPG 충전 사업은 이제 더 이상 조합원이나 대의원들의 감시나 견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16대 집행부대 조합은 LPG 충전 사업을 법인으로 만들어 운영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2010년 전후 16대 조합 이사장, 부이사장, 충전업자 등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감시나 견제를 받지 않는 조직은 결국 비리를 막을 수 없는 조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법인을 만들면 별도의 사무실과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법인에는 대표이사, 사장과 부사장 그리고 10여 명의 이사, 감사,
충전소장 등등 수십 명의 인력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연봉, 회의수당 등으로 수십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필요하게 되며 별도의 사무실 비용 또한 엄청난 재원이 소요됩니다. 결국 법인 설립의 또 다른 목적은 조직군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려는 더러운 음모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셋째, 법인을 만들면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금융기관 대출 부분에서 조합에서 운영했을 때와 비교하면 4년여 동안 약 28억 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멀쩡한 조합 회의실을 놔둔 채 강원도까지 가서 대의원 대회를 연 까닭은 무엇일까요? 조합 집행부는 대의원 대회에 조합원의 방청을 원천 봉쇄하여 법인 설립 안건을 밀실에서 처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뜻있는 조합원들이 십시일반 참여하여 대의원 대회를 방청하기 위해 강원도까지 가니까 조합에서는 9시 30분에 예정되어 있던 대의원 대회를 조합원들이 오기 전에 처리하려고 8시 30분에 여는 체졸한 행위도 하였습니다. 법인 설립 안건의 결과는 표결에 붙였으나 44명의 대의원들이 찬성하여 과반수 미달로 부결되었습니다. 법인 설립에 찬성한 44명의 대의원들은 조합원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며 명단은 추후 공개하겠습니다. STBS 최영미입니다.